청소하시는 분들이랑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좀. 상견례 자리. 예비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청소 일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 법무법인 월세가 500만 원인데 그런 돈이나 벌 수 있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똑똑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호텔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이요. 예비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 호텔 제 겁니다. 그리고 당신네 법무법인 건물도요?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 그게 무슨. 예비시댁 식구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셨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솔직히 좀 숨기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회사원이다, 공무원이다 하는데 저는 건물 청소하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돈을 잘 모으시나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민아, 청소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건물 관리의 기본이 청소란다.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해. 저는 그냥 어머니가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특이하셨어요. 건물 관리소장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시며 일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아빠 어느 건물에서 일하세요? 라고 물으면 애매하게 대답하시곤 했죠. 응, 강남 쪽에 있는 건물들 몇 개 관리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평범한 청소일, 건물 관리 일을 하신다고만 알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5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도 했죠.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과장까지 됐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 해주셔서요. 아니야, 다 내 노력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부모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그러던 중 회사 선배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준혁이었고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성격이 좋았어요. 우리는 6개월 정도 만났고 준혁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민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때?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준혁이네 집안이 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대형 건설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약사라고 했어요. 그래, 좋아. 근데 내 부모님 직업 이야기 했었나? 응? 아직 자세히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은 평범하게 일하시거든. 그게 뭐 어때? 중요한 건 지민이잖아. 준혁이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래, 부모님 직업이 뭐가 중요해. 나를 보고 만나는 거잖아. 그렇게 예비시댁을 방문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예비시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50평대 넘는 큰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어요. 어서 와요.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예비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구도 전부 수입품처럼 보였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제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같은 거요. 그러다가 예비 시모가 슬쩍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시고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 일을 하세요. 그 순간 예비 시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청소 일이요? 네, 어머니가 오래 하셨어요. 건물 관리의 기본이 청소라고 늘 말씀하세요. 예비 시아버지도 끼어드셨어요. 요즘은 청소도 전문직이라던데요. 어느 건물에서 일하시나요? 여러 건물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도 여러 건물을 관리하시고요. 아,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분위기가 왠지 어색해지더라고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법무법인 사무실이요? 아, 월세 문제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주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강남 역삼동 그 건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강남 역삼동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쪽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남 역삼동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같은 건물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랬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찝찝했어요. 청소 일을 한다는 말에 예비시댁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예비시댁 다녀왔어. 어머, 그래? 어떻더니? 괜찮았어. 근데 엄마, 혹시 강남 역삼동 쪽에서도 일하세요? 응? 역삼동?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있지.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후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민아, 우리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 하는 게 어때? 진짜?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응,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만남을 갖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예비 시모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예비 시댁에서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비싸다던데.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엄마가 여기 단골이래.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있어. 오, 그래. 드디어 양가가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근데 장소가 강남에 있는 호텔이래. 꽤 비싼 곳인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도 그 정도는 가봤어. 어머니의 여유로운 대답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었죠. 부모님은 아침 일찍 출발하셨대요. 저는 예비시댁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잘못 본 거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으셨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에요. 아이고,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도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시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오셨어요. 예비 시모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우리 부모님을 보시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악수를 받으셨는데 손만 살짝 잡았다 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 시모의 대답은 무척 짧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뭔가 평가하듯이요.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계속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답게 음식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무난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예비 시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건물 관리 일을 합니다. 강남 쪽에 있는 건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 관리요. 그럼 관리소장 같은 것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 시모가 끼어드셨어요. 장모님은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청소 일을 합니다. 건물 청소요. 그 순간 예비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콧방귀를 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 일이요?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가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일이야 다 힘들죠.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요? 아, 그렇군요. 예비 시모는 비웃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예비 시모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리 아들이 좀 더 나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했어요. 뭐, 의사 집안이나 변호사 집안, 아니면 기업인 집안 같은데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집안은 3대째 전문직이에요. 할아버지도 변호사, 아버지도 변호사, 아들도 변호사. 이런 집안에서 청소일하는 집안과 혼인을 한다?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건물 청소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아들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인데 연봉이 억대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요? 그때 예비 시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냄새 같은 거 안 나나요? 세제 냄새나 그런 거요. 저 그런 거 엄청 예민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화를 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집안은 강남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이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집안이고요. 근데 청소 일하는 집안이랑 혼사를 치른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 못해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고요. 솔직히 우리 법무법인 한 달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청소일에서 그런 돈 벌 수 있나요? 예비 시모는 계속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식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단지 격이 안 맞을 뿐이죠.
예비 시모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제발 뭐라도 좀 해달라고, 부모님을 말려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뭐야?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모욕을 주는데. 지민아, 미안해. 근데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격이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은 법조인 집안이고 너희 집은 청소하는 집안이고. 준혁이의 말에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격이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죠. 저도 이런 집안이랑은 못 살겠어요. 예비 시모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안 딸 만날 테니까.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그런 집안 딸이랑 결혼하는 게 맞죠. 그리고요, 솔직히 저희 법무법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랑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게 좀. 예비 시모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저는 부모님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고 아버지는 차분하게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가요.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부모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지민아.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더니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그분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려야죠. 지배인이 인사를 한 대상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아, 김 지배인님. 오늘 상견례 자리라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닙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이 오신 건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저는 완전히 얼떨떨했어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를? 예비시댁 식구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예비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라고요? 지배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이분이 저희 호텔 사장님이십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호텔 사장님이요? 예비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예비시댁 식구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청소용역 회사 사장입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강남에 빌딩 5개, 상업용 건물 10개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편견 없이 잘하길 바라서 숨겼어. 엄마는 30년 전에 작은 청소 회사를 시작했어. 처음엔 정말 혼자서 청소 일을 했지.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엄마를 믿어줬고 회사가 점점 커진 거야.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지역 대형 빌딩 청소를 전부 우리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 연 매출이 100억 정도 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도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아빠는 25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 샀는데 그게 잘 돼서 계속 투자를 했지. 지금은 강남 일대에 건물 15개 정도 소유하고 있어.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 호텔 건물이야. 20층짜리 건물인데 지하부터 5층까지는 상가, 6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11층부터 20층까지가 이 호텔이지. 예비 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혹시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건물도요? 역삼동요? 아, 법조타운 있는 그 건물 말씀이시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건물 제 겁니다. 거기 법무법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월세가 한 곳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10개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나와요. 예비 시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법무법인이 그 건물에. 네, 맞습니다. 작년에 재계약하실 때 제가 5% 인상했죠. 시세보다는 싸게 드린 건데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예비 시모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법무법인 한 달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청소일에서 그런 돈 벌 수 있나요? 그 건물이 바로 우리 아버지 건물이었던 거예요. 예비 시모의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반복했어요. 그때 지배인이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신데 VIP 전용 룸으로 옮기시겠습니까? 거기가 훨씬 프라이빗하고 조용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머니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지배인이 나간 후 어머니가 예비 시댁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까 청소 일하는 사람들이랑 한 식탁에 앉기 싫다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그 건물을 속속들이 알아야 해요. 어디가 더러워지기 쉬운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청소 일을 해요. 제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느끼려고요. 어머니의 말씀에 예비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건물들을 일주일에 2번씩 직접 돌아다니며 점검해요. 관리소장처럼 보이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제 건물의 관리소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황급히 말했어요.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봐서가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계셨죠. 어머니의 말씀이 날카로웠어요. 청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무시하셨잖아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세상에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청소일도 당당한 직업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해요. 예비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참, 오늘 식사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 호텔이니까요.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준혁이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결국 부모님과 똑같네요. 실망이에요. 준혁이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미안하다. 아빠는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 미안해.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안 만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좋은 일이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건물 주시고 어머니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걸.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알면 교만해질까봐. 부모 재산으로 편하게 살려고 할까봐. 우리 딸이 스스로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절대 말 안 하기로 했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오늘처럼 무시당할 때는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한 거 아니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날 이후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상견례 때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삭제했어요. 예비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우리 딸을 무시한 대가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차장이 됐죠. 그리고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걸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건 부모님 거고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어요.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시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예비시댁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결혼했겠죠. 그리고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예비시댁이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청소 일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예비시댁은 제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심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구 딸인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상관없이 저 자체를 사랑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내면을 봐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준혁이네 법무법인이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쫓겨났대요. 재계약할 때 아버지가 거절하셨거든요. 제 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 건물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법무법인은 결국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갔고 월세가 2배로 올랐다고 들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의 청소용역 회사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청소 일을 하세요. 현장을 모르면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머니의 그 말씀을 이제 저도 이해해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존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청소 일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의 진심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의 직업이, 학벌이, 집안 배경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심인지예요.